네, 오늘의 주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입니다. 만화를 통해서도 재미있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재정비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네, 보고된 정비 과제는 총 4개 분야. 첫째, 성별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19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15건, 사회적 약자 배려 13건, 유사 제도 업종 간 불공정, 불균형 해소 31건이 결정됐으며 총 78개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정비 과제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로 제도적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 지금 78, 그러니까 78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 항목의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성별,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는 어떤 법안들이 바뀌었을까요, 권 변호사님? 네,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담고 있는 선정성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요.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별표가 있습니다. 네, 별표 2의 3을 보시면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 중에 이렇게 선정성에 대한 표시가 여성적인 그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 개선으로 인해 이 표시를 성적으로 남녀가 아닌 무차별 이렇게 되도록 정비한 바가 수정한 바가 있고요. 좋은데요? 네, 훨씬 좋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을 보면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나 키나 체중의 이런 신체적 조건, 또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만 이런 신체적, 또 체중, 미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 해석상 이러한 그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 이제는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3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투 등으로 신체 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 가능 기준에 외모가 단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으로 외모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관적 기준인 외모는 삭제되었고 이 부분은 번복이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뭐 한 글자 아니면 뭐 표현 이런 것만 살짝 바꾼 것 뿐인데 법령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해서도 바뀐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네.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해서 바뀐 법령을 또 살펴보도록 사회적 할까요? 약자 배려 총 13건인데요. 13건의 그 바뀐 법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 4 장학금 지급을 살펴보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여부는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선된다면 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되어 법령에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출이 돼 있는 상태니까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 유사 제도 업종 간 불공정, 불균형 해소 법령 개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기존에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근무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법령으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2에서 그 허용에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축 개시 그 근로시간 단축하기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익신고를 통한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에는 이제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 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이런 법령 개선 작업이 사실은 3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2017년부터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및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했고요. 국민과 소통을 통해 차별적 법령을 발굴 정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 사유 등을 중점 정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생활 밀접형 차별 법령을 발굴 정비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차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환경, 문화,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과제를 대폭 집중 발굴했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의 신속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 소통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우리 법에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바뀌는 것이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뭐 뒤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지는데 큰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뀐 법령 한 번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